경사랑법은 이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비용 함수 또는 손실 함수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인데요. 이제 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예측하려고 할 때 잘 예측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예측한 모델과 실생활이 어느 정도 잘 매치가 돼야지 성공적인 모델로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얘가 얼마나 그래서 예측을 잘 하는가, 예측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 요거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경사각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경사각법을 위해서는 일단 당연하게 지금 여기 설명이 없구나. 일단 조금 구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사각법은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냐? 초기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음, 경사각법이 그 예측 함수의 가장 최소값을 구하는 거긴 한데, 이 어떤 예측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지점을 일단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지정한 지점에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로컬 미니멈을 찾기 때문에, 그 경사각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초기 값을 잘 잡아주냐도 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경사각법은 일단 초기 값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학습률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학습률은 뭐냐고 하냐면은 탐색할 범위를 얼마나 잡아줄 거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학습 뭐라고요? 학습률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러닝 레이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률을 왜 결정을 해주냐면, 이 그래프를 탐색을 얼마나 멀리, 얼마나 짧게, 탐색을 얼마나 해줄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학습률이 너무 커지면은 우리가 탐색할 범위를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이 학습률이 너무 적으면은 이 그래프를 탑색하는 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사각법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 값을 어떻게 잡냐, 학습률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초기 값과 학습률을 결정하면은 이제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는데, 각 파라미터마다 그래서 파라미터마다 기울기를 보면서 이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탐색을 시작을 할 건지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색이 뭐 더 이상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0에 그 기울기가 0에 도달하거나 아니면은 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설정한 어떤 임계값에 가까워지면 이제 거기서 탐색을 종료하고 이제 그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경사관법으로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임계값에 도달하거나 네, 기울기가 0인 지점에 도달하면은 이제 이 경사각법으로 이제 탐색을 종료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경사각법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국소 지점에서의 로컬 미니멈을 찾는 거기 때문에 경사각법 자체가 우리가 찾아낸 임계값이 가장 최적해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최적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경사학습법을 할 때는 좀 여러 번의 초기 값이랑 여러 번의 학습 레이트를 가지고 탐색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드인데, 저희가 한번 이거를 가지고 좀 실습을 했거든요. 실습이라기보다는 요걸 가지고 이제 좀 눈에 보이게끔 좀 코드를 짜봤는데, 메이크 리그레션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선형 회귀 데이터를 만들어서 직접 실행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샘플스랑 피처스, 뭐 인포메이티브 타겟 이런 거는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데이터를 얼마나 넣고 샘플을 얼마나 넣을 거고, 뭐 테스트용 데이터를 얼마나 넣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 값이랑 그리고
결과값 해가지고 어떻게 나눠서 모델을 만들 건지 이런 수치인데, 난 지금 한 샘플 100개 정도 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선형 회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선생님, 그래서, 네네. 선생님. 네. 선형회귀 데이터가 뭔가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그때 보니까 데이터가 선형으로 좀 보이긴 하네. 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선형 회귀를 따르는 어떤 그냥 임의의 모델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음,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그 데이터를 그래프에 다 점을 찍어봤더니 어떤 맞아요. 선형성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선형성을 보이게끔 의미의 랜덤한 데이터를 생성해낸 거예요. 음,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그래프에 찍어 놓고 선형성을 보이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걸 맞습니다. 뭐 선형으로 데이터들이 회귀한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도 fair 뭐라 해야 되죠? explanation이 될까요? 그래서 그 코드에 나오는 아까 그 선형 그 회귀 데이터를 생성하는 함수라는 게 대략적으로 어떤 그 선형성이 있는 범위에서 약간 흩어져 있는 모양을 맞아요. 그 임의적으로 만 선형성에 있는 선형성을 따르게끔 저희가 여기 수치를 좀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에 맞게 임의로 선형성을 생성해내는 따르면서 내 건가 보네. 임의로 이제 데이터를 그냥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의로 뿌려준 데이터를 이제 밑에 살짝 그려주는 흩어져 있네, 또 네. 살짝 그래서 약간 보니까. 선형성을 띠는 모델을 가지고, 음, 선형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요만큼의 데이터를 만들 건데, 선형 모델을 따르게끔, 선형 회귀가 되게끔 좀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만들어줘 해가지고 만들어준 데이터. 그래서 막 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지금은 그 선생님 정도로 일단 넘어가겠다. 네, 네네. 위에 잠깐만 올라가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펑션이 make regression이라는 펑션이 네. 그냥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이게?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아,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밑에 보니까 x, y는 해갖고 make underbar underscore regression 해서 괄호하고 n 샘플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이, 이, 이 사이클런 안에 있는 모듈인데, 잠시만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네. 그, 그 또 약간 궁금한 게 네. 이 여기 임포트를 되게 많이 해오잖아요. 근데 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make regression이라는 거를 임포트를 해오는데 이 네. make regression 안에 있는 코드를 보고 싶다 하면 어디에서 찾아보면 되지요? 아, 요거는 그 공식 문서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여기는 콜앱이어 가지고 자동으로 보는 게 안 되는데 VS 코드 같은 데서 쓰면은 여기 뭐 커맨드 마우스 왼쪽 클릭이나 컨트롤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얘가 정의되어 있는 곳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가가지고 커맨드랑 뭐라고요? 맥이면은 커맨드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은 여기다 놓고 네. 막 커맨드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아마 얘가 정의되어 있는 코드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볼 수 있고 그게 네. 아니면은 이제 공식 문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식, 예. 네. 공식 문서에도 뭐 이렇게 라이브러리 이렇게 찾으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채팅창이 파이썬 뭐 .org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사이킨런이어가지고 사이킨런 공식 문서라고 아, 채팅창에다 지금 방금 올렸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make regression 이제 함수가 어떤 파라미터를 받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에 코드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코드를 보려면은 직접 모듈을 열어봐야 돼. 얘가 어떻게 아, 구현이 되어 있나 하려면은 직접 코드를 봐야 돼. 모듈을 연다는 게 아까 그 VS 코드에서 커맨드 더하기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가능. 저희 방금 올려준 링크에서 보면은 네. 들어가 보시면은 scikit-learn dataset make regression 밑에 scikit-learn data make regression 하고 쭈루루 뭐 설명돼 있고 소스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 네네. 여기 소스 눌러보시면 여기 소스 코드가 제공이 되거든요, 얘는. 오, 감사합니다. 얘네는 제공을 해주네요. 이렇게 제공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보통은 그 모듈 얘네 모듈이나 이런 거를 제가 다운 받아서 직접 들어가 봐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콜앱에서는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임의의 선형 회귀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네. 회귀가 리그레션이 회귀라는 뜻이에요? 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만들어냈고요. 네, 여기서는 좀 클래스를 만들고 이럴 건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중요한 건 제가 기울기와 절편 값을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기로 기울기는 1이고 절편은 초기값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포크라 그러는 거는 이게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얼마나 이제 반복을 해줄 거냐 이런 것이거든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작업을 해줄 거냐 이런 수치고 알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습률입니다. 그래서 학습률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탐색을 진행을 해줄 건지 그거를 이제 요 네 개가 그 초기 값을 정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아까 학습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몰라서, 아, 예. 그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없는데 잠시만요. 방송을 다른 거 하나 해드릴게요. 요거 보이실까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어 이거로 보고 설명드리기 어디려나? 이쪽의 슬로프랑 이쪽의 슬로프랑 이쪽의 슬로프랑 이쪽의 슬로프랑 좀 저게 다르잖아요. 그 기울기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탐색률을 깊게 잡아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여기 지점이나 여기 왼쪽의 언덕 지금 초록색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초록색 왼쪽 끝에 있는 이 언덕이랑 지금 마우스가 보이나요? 여기? 네, 네. 오케이 손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랑 여기 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경사관법으로 최소 지점을 찾는다 그러면 지금 초록색 점이 와 있는 여기가 최소 지점이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 레이트를 우리가 너무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초록색 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서 얘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요? 이 탐색률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진행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 어디까지 디센트 네. 할까? 이 디센트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요 초록색이 있는 요 지점보다 더 낮은 지점이 있으면 거길 찾아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디센트 하면서 하강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경사각을 사용할 건데. 근데 이거를 범위를 얼마만큼 탐색을 해가지고 찾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탐색하는 정도를 너무 많이 줘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얘처럼 요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여기 도달했다가 여기서 뒤로 돌아가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수렴되는 게 아니고 얘가 이 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도 어, 여기서는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래요. 그죠? 여기서 내려왔다고 봤었을 때 여기 점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최소로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건 그래도 어떻게 해볼 만한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학습률을 너무 많이 줘서 여기까지 탐색을 해봤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쪽으로도 내려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거를 좀 무슨 조절. 선생님 탐색 인터벌 잡는 뭐 그런 건가요? 인터벌을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네. 인터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낮은 부분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탐색해야 될 범위를 넘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인터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로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노란색 쪽으로도 빠져버릴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범위를 좀 너무 크게 되면은 그렇게
범위를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너무 작게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탐색하는 그러니까 범위가 짧아지면. 그래서 너무 그런 촘촘하지도 않게 너무 네, 뭐지? 그 책에 보니까 그래서 픽스드 뭐라 그랬던 거 픽스드 인터벌 픽스드 구간으로 뭐 한다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게 정의가 너무 있어요. 아, 너무 짧으면은 탐색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너무 작으면 탐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 크면 범위를 이탈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정의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제가 수치를 바꿔서 해볼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코랩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학습을 시키는 건데 요게 요 함수는 그 MSE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아까 이게 경사관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로스트 펑션이랑 뭐 그런 거에 로스트 펑션이나 이런 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형 회귀에서는 이 비용 함수, 코스트 함수 아니면 로스트 펑션을 이제 평균 제곱 오차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MSE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그냥 MSE를 직접 구현한 코드. 이게 선생님 수식이 죄송한데요. 네네. 계속 질문해도 돼요? 요거 너무 요거 많아가지고. 질문해도 아마 제가 잘 대답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 네. 저 질문이 기초적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책을 반 정도밖에 못 읽어가지고 그렇긴 네. 한데 네. 로스 펑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그 저희가 만약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고 쳤었을 때 실제 데이터를 넣어보면은 우리 예측한 모델이랑 실제 데이터랑의 어느 정도 괴리가 있잖아요. 네. 그걸 계산하는 게 로스트 펑션이거든요. 이 실제 값이랑 모델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 요거를 계산하는 게 로스 펑션 아니면은, 뭐라 아, 그러지? 로스 펑션이 또 뭐 있었네. 로스 펑션이라 그러니까 그러는데, 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음, 실제에서 얼마나 잃어버렸나. 네. 얼마나 괴리가 아, 생기는가. 얼마나 잘 예, 맞고, 얼마나 안 맞냐. 예, 요거를 계산하는 건데, 이거 계산하는 게 시그마를 쓰거든요. 그래서 막, 예. 이 수식이, 여기가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수식이 깨져가지고, 어, 그게 계산할 수 아이고, 있군요. 이게 잠시만요. 이걸 스크린샷을 어떻게 찍어서 계산할 보여드리고 수 싶은데. 있죠? 여하튼, 예. 이게 구간별로 데이터를 다 나눠서, 그러니까 진짜 완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간별로 데이터를 다 쪼개가지고, 해당 구간의 결과값이랑 해당 구간의 실제 결과값이랑 해당 구간의 예측 결과값을 빼준 다음에 걔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n으로 나눠가지고. 그게 MS인데 결국에는 요거가 그 MS를 직접 구현한 코드입니다. MS요? MSE, Mean Squared Error 해가지고 아, MSE라고 부릅니다.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부르는데 요게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하는 코드고 요거는 이제 그 학습률을 이용해서 절편과 기울기를 업데이트 해주는 코드고 이제 그 에포크마다 출력을 해줄 건데 지금 이게 너무 확대가 되네요. 그러면 네, 그거를 비교를 하면서 네. 이제 곧 그 부분 책을 읽은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 뭐 해야 되지? 기울기를 찾고자 하는 기울기로 계속 가는 건가요? 찾아가는 건가요? 무엇을 어, 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음, 그 이퍼크는 반복하는 횟수이고, 네네. 그죠? 네. 학습 횟수이고, 근데 기울기랑 절편을 왜 찾는 거지요? 아, 그 기울기가 점점 낮아질수록 이제 그 쉽게 생각하면은 2차 함수는 포물선 그래프잖아요. 이제 네, 거기서 가장 최소값이면은 제일 밑에 있는 지점일 거고 거기에 기울기는 거기에서 편미분의 기울기는 0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까지 찾아서 내려가는 게 경사관법이거든요. 아, 0이 되거나 아니면 0에 근사하게끔 거의 우리가 인계값을 설정한 지점까지 찾아 내려가는 게 그 경사관법이고 절편은 이제 얼마나 괴리가 있냐 약간 이런 거를 따지는 건데 이게 실제 모델이랑
아니, 실측 데이터랑 우리가 예측한 모델이랑 완전 100% 같으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과적합이라 그러는 건데 어떤 실체 데이터에서 너무 잘 맞아. 한 99%, 100% 이렇게 맞다 그러면은 좀 범용성 있는 모델이 아니고 진짜 이 상황에서만 딱 맞아떨어지는 모델이 아닌가? 그냥 요러면은 의미가 없는 모델이 아닌가? 약간 요런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너무 똑같아지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범용적인 상황에서 꽤 괜찮은 결과를 내는 모델을 찾고자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100% 맞는 모델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절편이나 이런 거 절편이 너무 절편도 빵이고 기울기도 빵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과적함대에서 오히려 잘못된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질문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절편은 왜 값의 다름을 의미하나요? 요거는 사실 저도 막 강의 보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사실 저도 아직은 여기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선형 아까 막 흩어져 있는 요, 보여줬잖아요. 예. 요 거기에 정도라 해야 되나? 예, 거기에 맞는 어떤 직선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직선을 찾으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측 음, 모델이 되는 건데, 그 직선을 결정하는 게 기울기랑 절편이니까. 그 두 음, 가지를 그 오차를 최소화하게끔 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직선을 찾으려면 두 가지를 찾는 거죠. 기울기랑 절편을 찾아야지 직선을 결정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저는 여기 밑에 그 로스 그 뭐 손실 함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와 있는지 아, 그게 좀 요거는 지금 코드가 책에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네, 요게 코드가. 책에 있는 코드가 아니어가지고, 그 책에 있는 코드를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걔네가 직접 만든 함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예. 음, 그래가지고, 제 컴퓨터에서 돌려보려 그랬는데, 안 돌아가가지고, 직접 다 구현을 한 거라. 음. 이게, 예. 요건 MSA는 제가 좀 나중에 더 첨부 자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 MSA가 이제 그 실제 값이랑 예측 값이랑의 차이를 이제 다 더해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냐 약간 요거를 보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죠. 이게 이렇게 XY 아까 그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위에 그 데이터 만들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금 그 그림이 보이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이 선이에요. 선 이게 리그레션 라인이다 그러죠 이게. 그럼 이걸 표현하려면 여기에 그 인터셉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의 그 기울기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에러를 줄인다는 것은 아까 그 뭐 민스퀘어드 에러 이 거리들을 다 찾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들을 전부 다. 그러면 이게 아마 그 이걸 갖다 y 해시라고 하면 이 라인을 갖다가 그냥 y 해시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뭐 m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선을 만약에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럼 이 b가 여기 절편이 되는 거고 여기 그다음에 m이 이제 여기 이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실제 데이터들은 뭐냐면 이 길이들을 이제 찾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아까 뭐 이 점을 갖다 하나씩 하면 뭐 xi라고 한다면 yi라고 할까? 뭐 yi라고 한다면 yi 마이너스 y 햇에 뭐 이런 제곱 어떤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아마 그게 음, 미스케어드 에러인데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제 이 에러 값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실제 그 음, 직선하고 각각의 점 사이의 이 거리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선이 어떤 게 좋은 선이냐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찾는 게. 그렇죠. 이게 에러 값이잖아요. 이 에러 값이 작은 게 좋은 선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에러 값을 찾으려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보니까 책을 보니까 편미분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 에러 값을 갖다가 여기 y축으로 놓고 어
하나를 갖다가 여기를 절편으로 넣고 여기를 M이라고 넣고 여기를 B라고 넣고 여기서부터 유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화면에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요. 뭔가 화면에 표시하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 여기가 어딘지 안 보여. 공유가 안 돼가지고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여기에다가 그럼 제가 잠시 공유를 끄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뭐 설명 듣고 근데 이게 책하고 설명이 달라서 지금 약간 이제 그 부분에서 혼란이 오는. 예. 지금 보이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 혹시 주석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석이 잠깐만요. 어떻게 되지? 요거 링크를 채팅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음. 다른 아니요.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잠시만 공유를 열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에서 안 아니, 되나? 근데 여기 화면에서 주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제 파일이어가지고 아마 아, 접속이 근데 안 돼. 주석이 되기는 돼요. 지금 저도 이렇게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그 예, 화면을 이런 거. 예.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아쌤? 여기 화면에 오능 선생님 그 저기 밑에 화면에 왼쪽 그 아래에 터치하시면 이거 뭐지? 이거 주석 그 나오는데요, 스크린에?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제? 네, 보이시나요? 네. 딸기. 네. 보여요? 네, 요거 예. 주석 딸기라고 쓴 거는 제가 쓴 잠시만. 오능 선생님 제가 하는 건 안 뭐 되는 거. 있어요? 예, 그냥 뭐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뭐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안 돼요?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주석 달리. 네, 위에 그러니까 뭐 펜으로 주석 딸기 있어요. 이런 건가요, 선생님? 처음에 뭐라 해야 되지? 처음에 시작점을 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그 거리를 재보니까 엄청 길어가지고, 이거 아니야.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붙여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거리가 또 막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기네? 그러면서 또 해가지고 그러면 기울기 좀 바꿔보고 절표 좀 바꿔보자 해서 걸, 하니까 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걸, 이제 비슷해. 근데 비슷해. 막 이렇게 된 거죠. 이 데이터들 간의 그 데이터들이랑 방금 그 선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좀 잘 묶여 있다 그럼 이제 그 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 그어보고 얘는 너무 큰데 그럼 이제 기울기 줄여보고 절편 줄여보고 절편 늘려보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이제 근데 최적의 그걸 찾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네. 근데 얘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안 가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또, 이건 좀 또 많은데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아까 그거를 했잖아요. 이제 기울기를 통해서 찾는다고 이해를 했는데, 근데 좀 이렇게 선형 그래프를 보고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 2차원 그래프에서, 설명은 보통 대부분 다 2차원 그래프에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유, 주석도 아까 그 손실 그 로스 펑션이 최소값이 되는 걸로 하면 딱 정해지는 거죠. 그 요, 로스 펑션, 그게 요, 길이 차이라는 거죠. 예. 보통 요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보통 요걸 그려놓고 설명을 하시는데, 또 만약에 우리가 이 지점에서 편미분 했을 때 기울기가 대충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뭐라고 설명을 하더라? 약간 기울기의 음의 방향, 양의 방향을 따라서 얘가 음이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좀 더 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좀 더 이동시켜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찍어보고, 다시 한번 이동해서 여기서 한번 찍어보고, 여기서 찍어보고, 그래서 여기 도달하면 이제 기울기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탐색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건데, 만약에 아까 그 학습률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찍어본다고 쳤었을 때 얘는 이번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왜 지워지지? 지워지네. 이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얘는 너무 많이 간 거니까 얘는 양수병이니까 얘는 내가 지금 최소값보다 큰 곳에 있구나.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여기서 찍어보고 이번엔 내가 최소값보다 좀 더 크네. 그럼 여기서 돌아가서
여기서 수렴한다. 이게 경사각법이거든요. 보통 2차원 그래프에서 그려주는데 저도 요렇게 가지고 하니까 이제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여기서 아, 그리니까. 선생님,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알아요?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거여가지고 최소값이 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 로스가 제일 적은 게 최소값인 거죠, 그러면. 그쵸.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사법이 로스를 찾긴 찾는데 막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만약에 내가 시작점을 여기로 잡았다 그러면 로스 제일 최소값은 여기로 나오겠죠. 로컬 네. 미니멈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시작점을 잡았다 그러면 로컬 미니멈이 여기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시작하고 레이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나오는 이 최소값이 이 전체 함수에서의 최소값은 아닐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몇 번 찍어보고 하는 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로컬 미니멈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예, 항상 그 글로벌한 미니멈을 찾는 거는 아니다. 요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를 대충 돌려봤는데 얘를 직접 실행을 해보면 요렇게 나와서 대충 47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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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지금 이쯤이 최대값이 아니 왜 위에 코드가 더 있는데 코드가 하나 사라졌네요. 지금 그래서 돌려보면 대충 47.132, 132 어쩌고저쩌고 거의 수렴하는 걸 볼 수 있고 이 절편도 2.33점으로 어떻게 수렴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학습 레이트를 따르게 줘볼게요. 요번에 아까는 지금 학습 레이트가 0.001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0.01로 바꿔보면은 값이 널뛰게 합니다. 보면은 막 값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를 보수가 적절하게 거기에서 조절해 주는 뭐예요? 네? 거기에서 feed 펑션에서 두 번째 그 0.01 그게 변수 이름. 요게 지금 학습 레이트인데 아까 학습 레이트를 0.001로 줬거든요. 음. 학습 레이트 0.001로 주면은 되게 균일하게 어떤 지점을 잘 찾아주는데 이 학습 레이트를 10배로 뻥튀기 해보면은 값이 막 엄청 날뛰거든요. 43, 44, 45, 46, 47, 48 이거 쭉 해가지고 발산 좀 계속 값을 못 잡아줘가지고 네. 막 값이 계속 이렇게 커지고 좀 오류가 있어야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것도 되게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잘 잡냐 요거 좀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이거는 뭐 딱히 이렇게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값이 최적의 값인지 뭐 이런 거 찾는 그런 게 있나 했는데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가 크면은 네. 그 부분에서는 조금 학습률을 좀 더 이렇게 크게 잡아도 될 것 같고, 그레디언트 그 벡터의 길이가 만약에 작아지면은 좀 더 작게 잡고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조금. 좀 그런 컨센서스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막 기계적으로 이럴 때 예, 몇을 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약간 감으로 좀 하는 약간 거네요. 감의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 예. 예. 그, 그러니까 왠지 좀 근데, 이렇게 최소값에 근접했을 때는 너무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맞아요, 좀 맞아요. 이렇게 줄여갖고 이렇게 좀. 그- 약간 경험의 영역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아까 네, 그 미니멈이 있는데 로컬 미니멈이 여러 개 있는 게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막 설명이 나오고 그러진 않고 그냥 로컬 미니멈 여러 개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만 보통 다들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출발점을 여러 군데에서 시작해 봐야 되는 것 그래서 그 같은데.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국소 로컬 미니멈이 좀 여러 곳이다 그러면은 네. 그 동시에 중에서 여러 군데 처음에 시작점을 여러 군데 찍어서 각자 채소로 그렇게 내려갈 수. 해보는 것도 네. 방법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것도 나 책 뒤에 보면은 무슨 배치 방법이랑 뭐 국소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경사각법도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가 음. 국소 지역을만 찾다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정말 최적화된 답인 건지 파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전체 데이터를 다 탐색하자니 이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비용이 중에서 또 가장 들겠다. 좀 설명이 잘 되는 표준값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컨셉에서 이 경사광법의 종류도 좀 세 개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그 뒷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공부 못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실함수라는 거를 대충 이해를 할 수만 있으면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손실하면서 그게 별게 아니고 그 디스턴스 구하는 거예요. 그 이 선하고 데이터 포인트 근데 그 디스턴스. 형태가 아까 우리 그 그림으로 보였을 때처럼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음, 구조를 그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복잡한 모양을 가질 요거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그렇지, 손실함수가 그렇지. 이렇게 예, 생겼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예. 있습니다. 아, 요 지점에서 탐색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예, 결정할 그 수 있는 거. 전체적인 그림만 그걸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네, 감이 올 것 같은데.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그, 거기서 뭐 그레디언트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이게 있는 약간 제 건가요? 생각은 이게 지금 여기서만 이렇게 잘라진 거지 얘도 엄청나게 아, 무한한 영역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예. 보면은 이거보다 더 음, 좋은 점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탐색하는 건 조금 무리지 않나 이 생각이어가지고 예. 좀 부분만 아는 거네, 네, 막 그래서 그냥 대충.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 예. 부분에서 한번 해볼까 약간 아직은 딥러닝이랑 이런 부분이 다 경험의 영역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정말. 음, 또 책을 제가 뒷부분까지 못 봐가지고 뒷부분에 네, 책에 로스 펑션 코드가 나오나요? 예, 로스 책에 펑션 나와요. 예. 네. 예, 우리 책에는 좀 간단한 게 나와요. 간단한 게. 우리 교재에는 손실함수라는 게 아까 그 실제 그 관측값하고 그 예측값하고의 차이, 아까 우리 미아 선생님 그림 그렸을 때 그 거리 있잖아요. 그 차이, 그게 오차라고 하잖아요. 미아 선생님 그린 그 그림에서의 네. 오차, 그거를 제곱을 해요. 예. 음, 모든 음, 오차들을 제곱해서 더한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그거를 손실 함수로 정의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최동원 선생님이 보여주신 건 좀 다른 모양 같고 다양한 방식이 있나 봐요. 그거랑 똑같은 건데 똑같은 이게 거예요? 요거를 그 교재에서는 자기네들이 보기 편하게 직접 더 만든 것 같더라고요, 코드를. 이것도 같은 건가 보네요, 네, 그러면. 같은 코드예요. 같은 예. 코드인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짜 제로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음. 밑에 내려가면은 하면서 좀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선생님들이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접 돌려보면서 그 경사관법으로 직접 그 최소값을 찾는 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코드인데 요걸 돌려보면은 애니메이션 좀. 네. 와, 아까 그 처음에 요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 친구. 이제 여기서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돌려보는 코드인데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 찾아가면서 여기는 이 라인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이 절편이라는 걸 조절해 가면서 음, 요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경사하강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에포크 배교로 해놔가지고 계속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포크가 지금 거의 지금 뭐냐, 거의 최적화를 찾았기 때문에 더 안 움직이는 건데 계속 진행하지만. 네, 너무 멋진데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네, 시간 코드에서 펑션 갖고 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거? 요거가 아마 이 코드인데 이게 저기서 아까 봤어요. 펑크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나온다. 요거에서 제공되는 거. 그래서 HTML로 이제 직접 보여주는 거고 매트플롭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뿌려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 경사각보로 찾으면 이렇게 된다. 음, 처음 지점에서 다시 영어로 이거는 왔다 갔다 안 한다, 그죠? 그냥 그 네. 지점 딱 찾으니까 딱 네, 멈추네요. 찾았으니까 더 이제 또 탐색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엄청나게 오차가 크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다른 점에서 좀 더 이제 기울기를 줄여가면서 조금씩 탐색을 해보면 3일 때는 요 정도, 4, 5, 6, 7 이래서 점점점 탐색을 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기울기가 요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치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탐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고. 이 선형 모델에서는 요게 이제 가장 적합한 해라고 이제 판단하고 이제 경상하고 이제 서치를 끝낸 건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선형 근데 모델이라 가지고 조금 짜기 어, 쉬웠는데 선생님 그 네. 애니메이션 보니까 다 찾아도 이 파크는 끝까지 다 실행하는 모양이다, 그죠? 네, 이걸 그래가지고 원래 모델링을 할 때는 만약에 그래서 인계값을 주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제가 임의로 50까지 임의로 100까지 줘서 계속 돌리는 건데 원래 모델링 같은 경우 이러면 되게 리소스 낭비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탐색을 하다가 우리가 지정해준 인계값 혹은 최소값에 도달을 했으면 거기서 탐색을 멈추고 이제 종료해 이런 코드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금 네네 최소값은 알고리즘에서 찾도록 돼 있는 거고, 음. 만약에 인계값을 준다고 하면 그건 임의로 주는 거겠네요. 그렇죠. 대충 그거를 임의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나? 계산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 에포크라 그래 뭐야 이게. 네, 요게 포크라고 합니다. 예, 그게 한 번 실행했는데 그 전 거랑 값이 거의 같으면은 같으면 네, 거기서 그렇죠. 멈추라 이러면 되지 바로 않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전 값이랑 지금 값이랑 뭐 예, 우리가 한 음, 0.0000001 정도의 오차만 예. 0.0000001 정도 차이면은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해라. 이런 예. 식으로 뭐 세타 값을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계산해봐서 계산해봐서 이제 그 차이가 계속 안 벌어진다. 그래서 제가 전에 했었을 때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검색하는 게 아니고 한 세네 번 더 돌려봤는데 그 음, 결과값이 우리가 정해준 세타 값보다 커지질 않는다. 그러면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 걸어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다시 모델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딱 0이면은 제일 베스트일 것 같은데 딱 0이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버피팅이라고 봐야 돼서 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네, 부족한 네, 설명이었지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